안녕하세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권도갑 작가님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1장 두 번째 챕터 꿈에서 깨어나라입니다. 내가 화가 난 순간에 내면에서 그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마음 공부가 제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감정을 참고 절제한다든지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가르치려 하거나 이해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상대한테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지요. 의식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눈에 비친 상대의 문제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잠든 줄도 모르지요. 꿈을 꿀 때도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꿈에서 깨어납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잠들어 있구나, 착각했구나, 내 문제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화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하고 비난하는 동안은 악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누가 나를 비난했던 일을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면 그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자기 가슴을 찌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찌른다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평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괴롭히는 일에 익숙합니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자신이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나를 괴롭히지 마 하고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믿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마.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자신이 잠든 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덕적 석고상을 만든 아픔. 어떤 부인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금껏 만남을 유지해 왔다면서 한 친구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친구에 대한 미움이 가슴에 뭉쳐 있어서 그 친구 이름을 듣거나 누가 그 친구의 얘기만 해도 가슴이 꽉 막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사업 관계로 한 대학 동기가 부인에게 호의를 보여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도 부인 덕을 보려고 다가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동기들에게 자신이 부인과의 겉모습뿐인 관계임을 토로했고 그런 사실이 부인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부인은 그 대학 동기도 위선자, 이중인격자,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주위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만약 부인이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화가 안 났을 겁니다. 그는 내가 보기 싫어하는 이중인격자이고 위선자라고 판단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할까요? 마음속 깊이 자신도 위선자이며 돈을 밝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자신의 모습을 친구가 보여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집착하는 나의 내면을 일깨워준 소중하고 고마운 인연이죠. 부인이 화가 난 이유가 자기를 이용하려는 대학 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니 바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위선과 가식과 돈을 좋아하는 부인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위선자란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면 그 순간 위선자의 모습을 넘어서게 됩니다. 위선적인 내 모습도 성장을 위한 한때의 경험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위선자인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진솔한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위선자는 나쁜 인간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진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요. 이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마치 도덕적인 석고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담기 위해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어느 집 앞에 개조심이라고 붙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안 들어오냐고 하니까 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주인이 그냥 들어오세요. 우리 집 개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밟으니까 붙여놓은 겁니다. 하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조심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아니죠. 그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위선자다 하는 것도 하나의 축적된 경험일 뿐 그 경험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들으시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